안녕하십니까. 자, 2016년 4월 19일 날 시행한 국가직 시험 문제를 갖다 해설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 계획회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건축 구조를 갖다가 할 건데, 자, 계획 시험이 여러분들 쭉 봐셨게도 알겠지만은, 자, 제가 가리킨 거에서 아마 법규 부분 두 문제 빼고, 법규가 세 문제 나왔는데, 법규 부분 두 문제 빼고는 거의 제가 이제 수업상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일단은 제가 가리킨 범위 내에서 최소한 16개 이상은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16개면 한 70점 정도 되니까 거기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더 맞히는 거고요. 이제 문제 난이도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일단은 16개 이상은 항상 가리킨 부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갖다 하시고요.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과목별로 한번 나온 걸 갖다가 보면요. 자, 총론이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돼갔어요. 총론이, 이제 모듈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왔고, 자, 강론이 11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지금 플러스 1, 플러스 한 문제 정도가, 더 나왔다는 것. 다음에 건축사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하나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서양 건축이 2개가 나오고, 한국 건축사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거 다 다뤘던 겁니다. 다 다뤘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나오는 제가 이제 새로 올해 써놓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다음에 법규가 좀 3문제가 나왔다는 게 좀 요게 약간, 기존하고 좀 틀린 거죠. 얘가 이제 플러스 2가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문제가 요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차장법이나 아니면은 맨 앞부분에 있는 용어 부분이 있잖아요. 건축물이 뭐고,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용어 부분이 보통 나왔는데 요게 이제 2문제가 오버됐다는 거. 다음에 계획 원론은 뭐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자, 계획 원론 같은 경우도 이제 창에서 천창하고 다음에 측창하고 비교하는 거, 그거는 뭐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비교하는 부분, 요 부분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래서 창문, 그래서 덧대는 것, 요런 거로 출제. 자, 이제 뭐가 이상이 있냐면요. 자, 설비가 보통 한 4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한 문제, 지금 여기 한 문제, 3문제인데, 지금 이게 이제 설비가 나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기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비가 한 문제가 안 나왔다는 게 좀, 올해 특징이고요. 다음에 장애자 시설은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2015년 국가직 시험에서도 안 나왔고 2016년 국가직 시험에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방직 시험에는 나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한 번도 걸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갖다가 약간 특이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준비는 완벽하게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줘야지 어느 한쪽 군에 이렇게 물론 공부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느 쪽은 이제 저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다 해야 되는데 투기 목적으로 그냥 어느 부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요 반대편에서 많이 나왔을 때는 좀 생각으로 많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난하다 하면 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저한테 배우고 뭐 전문적으로 갔다 해건 일단은 수업을 저한테 들었다는 거는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은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항상 얘기지만은 결시자가 많잖아요. 응시자가 있으면은 응시자에서 또 일부분은 한 30% 정도는 결시가 되고요.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경쟁률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갖다 시험 해설을 갖다 해주는 이유는 물론 어떤 식으로 갖다가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알 수 있겠지만은 기존에 또 이렇게 계속 준비해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이 국가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다른 시험이 다 여기 범위 내에서 나온다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을 갖다 해주는 거고요.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은 없겠지만은 유사하거나 비슷하거나 그 단원 쪽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해설이 좀 폭넓게 교재랑 꼭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간호원실이 나왔다라면 병원 부분은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 간호원실 주변을 잘 보시면은 그런 쪽에서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모든 시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꼭 합격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는 이거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을 더 목표로 갖다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7급보다는 일단 9급을 먼저 시험 보시고 나서 남는 시간 이제 시공만 또 따로 하나 공부하면 되잖아요. 물리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갖다 준비하시면 되겠더라. 이렇게. 자, 1번에 이렇게. 자, 공연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자, 1번에 박스 오피스는 휴대폰을 보관을 하며 위치는 현관을 중심으로 전면 중앙 이렇게. 로비 좌우측이 좋더라 이렇게. 자, 일단 답은 1번이잖아요. 그래서 자, 박스 오피스라는 말은 일단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수업하면서도 이 부분은 일단 처음 나오는 부분인데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뭐 워낙 많이 한 거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매표소예요. 매표소. 그래서 매표소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 이렇게. 다음에 자, 프로시니어명은 무대와 객석이 경계되며 관객의 시선을 무대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프로시니어 마치라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연기자와 이렇게 관객하고 연기자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콘서트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집중적으로 갖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대 가까이에 많은 관객을 갖다 두기는 어렵지만은 뭐를 배경을 만들기는 어떠한 배경이라도 창출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그런 쪽 잘 보라 그랬잖아요. 다음 오케스트라 피트는 바닥이 일반적으로 객석 바닥보다 낮게 설치해준다 이렇게. 다음에 아레나형은요. 아레나형은 완벽하게 뭡니까? 완벽하게 360도 둘러싸인 거잖아. 무대를 중심으로 관객이 360도 둘러싸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 가장 많은 관객을 무대 가까이 둘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뭐는 그래서 무대 배경은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작은 소품을 이용하는 것. 그런 쪽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관객을 얼마만큼 가까이 두느냐 아니면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잘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다음 이번에 공장 건축의 자연 채광. 자, 원래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자연 채광에 대한 설명이 좀 옳은 거 이렇게. 자, 요거 앞에 또 이제 서울시에서 시험 본 건 있는데 서울시는 뭐 막 뒤죽박죽이에요.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게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기계류를 취급하며 창을 크게 낼 필요는 없더라. 자, 뭐 기계류를 취급함으로 창을 왜 그랬냐면요. 일단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공장은 일단 무슨 지붕을 갖다 써야 돼요? 톱날 지붕을 보통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창문은 북쪽으로 갖다 내고요. 하루 종일 균일한 조도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답은 이것도 옳은 것이니까 일단 틀린 거고요. 2번에 오염된 실내 환경의 소독을 위하여 톱날형을 갖다 쓰는데 톱날형인데 오염된 실내 환경을 갖다 하는 거는 뭘 갖다 써야 돼요? 소설지붕을 갖다 사용해야죠. 그래서 소설지붕 같은 경우는요. 채광하고 뭐가 잘 되는 거예요? 환기가 잘 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갖다 사용하고 다음 3번에 벽 마감 및 색채는 빛의 반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반사율 명도가 높은 거는 천장 보통 일반적인 거. 그래서 뭐 천장, 벽, 바닥, 걸레바지 이런 순으로 나타나니까요. 그거는 맞는 거고요. 자,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실내로 입사하는 광선에 손실이 없도록 유리는 투명해야 된다라는데 부드럽게 확산시키는 확산시켜주는 거예요. 공장은 빛을 갖다가 확산시켜주는 이렇게 프리즘 유리를 갖다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뭘 갖다 쓰냐면요. 젖빛 유리를 갖다가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확산을 갖다 시켜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교재 보면은 뭐 지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더라 이렇게. 다음 3번에 도서관 계획에서 도서관의 열람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자, 반개가식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료를 찾아서 열람하는 방식이더라 이렇게. 자, 반개가식은 일단 뭡니까? 그래서 이것도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이라.
자, 반개가식이라는 거는 일단은 뭐 순서대로 나타나면요. 반개가식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신간서적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이라면은 대략 이렇게 마지막 주, 그렇죠? 마지막 주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이다라면은 그래서 그 전달 뭐 20일 후면 나오는데 책이 나와야 될 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디에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 했으면 여기다 책을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요. 신간 나오면은 바깥에서 보고 신간이 나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갖다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열람자가 직접 서가의 면에 있는 이렇게 책의 제목이나 아니면은 뭐 표지 이런 것을 갖다 보고 선택해는 신간서적 아니면은 이런 것에 적당하더라 이렇게. 얘는 당연히 뭡니까? 신청을 갖다 하고 보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감시는 불필요하더라 이렇게. 다음에 안전개간식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옳은 것이에요. 자유롭게 차고 책을 꺼내 넣을 수 있으나 열람에 있어서 직원의 검열을 필요로 하는 방식이다. 안전개가식. 자, 안전개가식은 일단 뭐냐면요. 자, 안전개가식 이렇게. 자, 일단 어디는 들어가요? 일단은 서가에는 내가 들어가서 책을 갖다가 꺼낼 수가 있더라. 책을 갖다가 꺼낼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책을 갖다가 본단 말이에요. 선택을 갖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서가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통로의 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폐가식보다 커야 되잖아요. 폐가식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고 책을 들고 나오는데 그냥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뭡니까? 기록을 갖다 하고 나와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얘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감시는 불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로폭은 폐가식보다 커야 되고요. 감시는 불필요하더라 이렇게. 이게 바로 15,000건 요 정도에 보통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폐가식은 이용자가 직접 찾아볼 수는 없으나 서가에 와서 책의 표제를 볼 수 있으며 직원에게 열람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랬는데 3번이 바로 뭘까요? 3번이 반개가식이에요. 자, 폐가식은 바로 뭘까요? 폐가식은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목록실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록실에서 목록표를 갖다 보고요. 선택을 갖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리는 내가 책을 제목하고요. 출판사하고 다음에 뭐 저자를 갖다 써서 이렇게 내주면은 누가 가서 해서 관원이 어디 서가에 들어가서 책을 갖다가 기록을 갖다 해주고 이렇게 주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가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통로의 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로폭은 작아도 되잖아요. 다음에 기록을 갖다 해고 내주니까요. 감시는 어떻게 해요? 감시는 불필요하더라 이렇게. 다음에 4번의 자유개가식은 목록 카드에 의하여 자료를 찾고 직원의 검열. 이게 4번이 바로 뭐고요? 이게 폐가식이잖아요. 그러면 자유개가식은 바로 뭐냐면요. 개가식이라는 것은 일단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왜? 내가 어디 서가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책 다 보고요. 골라가지고요. 자유롭게 기록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나와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게 바로 자유개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10,000권 이하에 많이 사용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일단 여기에 들어가니까 통로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로의 폭은 폐가식보다 당연히 커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요. 기록을 하지 않고 갖고 나오니까요. 얘는 감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필요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항상 백화점이래네. 도서관에서 나왔다면 이거고 아니면 서가잖아요. 그렇죠? 요 말을 아주 잘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서관에면은 요 부분 나왔다라면 요 부분 뭐 또 잘 알고요. 요거 또 비슷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모듈러 플래닝 같은 거 서가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4번에 자연형 테라스하우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테라스하우스는요, 일단은 자연형이 있고요, 인공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형은 경사지 이용에 따라 건물을 갖다가 테라스형으로 축제하는 거고요. 인공은 평지에 테라스형으로 건립을 갖다 해놓은 거를 보통 말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테라스는, 자, 이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각 세대, 자, 테라스는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교재상에서는 있는데, 다른 말은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요 7.5m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얼마가 좋으냐면요, 6에서 7.5m 이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정도고요. 2가 넘으면 안 돼요. 이 정도.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테라스하우스 밀도는 경사도에 따라 좌우되며 경사가 심할수록 밀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경사가 심할수록 당연히 밀도가 높아진다는 말. 이렇게. 다음에 하향식 테라스하우스는 상층에 주 생활 공간을 두고 하층에는 휴식 수면 공간을 둔다. 이렇게. 그래서 자, 상향식하고 이제 하향식의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향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하향식 경사주택들은 거실 등에 자, 거실 등의 주 생활공간에서 하향식은요. 그래서 상층에는 뭘 갖다 두냐면은 거실 같은 거를 갖다 두고요. 다음에 하층에는 뭘 갖다 두냐면요. 그래서 침실 같은 이런 휴식 공간을 갖다가 두는 것이 좋더라. 이렇게. 침실 등의 휴식 공간, 수면 공간을 갖다 두는 게 좋더라. 이렇게. 반대로 상향식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아래층의 거실 등의 주생각,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하층에다가 뭘 갖다 두냐면요, 주 생활 공간을 갖다 두는 거예요. 생활 공간. 그래서 아래층에 거실 같은 주 생활 갖다 공간에 두고요. 그래서 위층에는 침실 같은 거를 갖다가 두는 것이 좋더라. 이렇게. 그래서 자, 요 차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냐, 위로 내려가는 거냐 하면은, 자, 이렇게 나타나고요. 각 세대별의 전용의 뜰을 갖다 갖는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갖다 돼 있는 거잖아. 경사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경사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렇게 짓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디 2층이라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집이 있으면은 이 아래층에 옥상이 뭡니까? 요 2층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정원이 되는 거예요. 정원이. 그래서 여기다 좀 나무를 좀 심어야 돼. 밑에서 이쪽으로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 돼 있는 것이 바로 테라스형이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이렇게. 자,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경사가 크면 안 되고,